기쁜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장이 저희이기 때문에 돈과 사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저는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선택을 했고 아버지도 아버지의 이제 가시는 길을 저는 만들어 드렸고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은 박세리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오늘 눈물까지 감정에 복받쳐서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자회견 보시고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도 이제 아까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고 잠깐 봤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박세리 감독이 선수 시절에 미국 LPGA에서 그렇게 철의 심장을 가진 사람처럼 퍼팅하고 흔들리지 않던 그런 그 선수였고 지금 감독이 저렇게 아버지 문제로 눈물까지 보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공인의 삶이라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아버지와 잘 해결하지 못했냐, 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기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 참담했던 심정이 얼마나 네. 힘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박세리 감독의 저런 인간적인 모습이 저렇게 공개되는 대중장소에서 기자회견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오히려 저는 저기 소통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나도 울 줄 몰랐는데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마치 자식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부모에 대해서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부모의 어떤 흠집을 얘기하는 자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단순히 개인 간의 어떤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서 법률적인 문제가 됐고 또 일각에선 다수의 사건들이 있었으면 선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박세리 선수 입장에서는 가족 간의 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본인이 이번에 정확하게 앞으로는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또 선의의 투자자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염려돼서 이것을 막는다라는 심정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 재단 측에서 고소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라고 지금 언론에는 알려져 있는데요. 아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이에 대한 설명도 좀 나왔어요. 네, 일단은 그 새만금에 이제 복합 레저 관련한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천억대 사업입니다. 이게 복합 레저라는 건 스포츠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유흥시설, 오락시설 들어오는 것인데 골프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어떤 사업권을 주는 입찰권과 관련해서 박세리 씨 부친께서 이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 박세리 이 선수가 재단을 통해서 참여한다라는 사업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이렇게 굴지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선수가 골프 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실제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이 이 업체에 대해서 이 어떤 그 사업권을 주기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 재단에 확인을 했으나 박세리 선수 측은 저희는 모르는 일이고 이 문서는 위조됐고 우리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는 과정에서 이런 법인, 그 재단 법인 도장이 위조돼서 잘못된 문서가 나간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서가 위조됐다는 걸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야지만 이 사업에 사실상 박세리 관련한 재단에서는 과실 없이 사업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름이 도용됐다는 걸 밝힐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설명했다고 보입니다. 과연 그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한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박세리 감독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보고 다시 돌아오 보겠습니다. 재단 관련해서의 문제성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진행 과정이고요. 경매 건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현재적으로는 경매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법적으로 올바르게 변제를 하고
제 명의로 다 집을 인수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언론에서는 모든 게 더 확정된 것처럼 신변으로 올라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기자회견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전에 과거도 저희 아빠가 어떤 상황에 어떤 형사 고발이 들어왔는지도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 또한 그것도 제가 답답하긴 하죠. 자,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집 경매에 대한 부분은 좀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수영 의원님. 네. 일단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 아버지가 고소된 내용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였으면 네. 딸이 아버지를 향해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지난주 일주일 전에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룰 때 과연 박세리 이사장이 이걸 몰랐겠느냐. 예. 아마 이사회에서 했다는데 이게 박세리 이사장인데 몰랐겠냐. 그게 논점이 됐는데 실제 지금 보면은 박세리 지금 이사장이 결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위조가 됐는데다가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 이게 진행되고 나면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바로 여기 그 주무 담당 기관인 새만금 개발청에서도 네. 이 업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해당 선정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원인 무효가 돼버린 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문서 위조 건에 대해서는 이제는 온당이 이제 아버지가 책임질 일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분쟁으로 이제 이어지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상황인 거네요. 제가 보기엔 이제 박세리 그 이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문제를 추스를 수 있었으나 이미 이게 고소고발이 된 상태에다가 새만금 개발청이 허위 문서에 대한 상황을 인지한 다음에 이걸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예. 이걸 차라리 이거를 수면 위에 놓고 공론화시켜서 모두 국민들의 판단에 놓고 내 입장을 설명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정면 예. 돌파를 택한 거로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남은 것은 뭐 경매 부분은 말씀도 드리겠지만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아버지와의 나는 절연이라고 보는 게 네. 맞겠다라는 오늘 핵심 메시지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아하. 우리 손 변호사님 보기에도 지금 아버지와 박세리 감독 사이는 이제 사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지금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기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친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예. 오래 전부터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번 건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네, 소통이나 이런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밝힐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대중에게 공개하냐면 앞으로도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단절돼서 내가 아빠랑 같이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예. 경제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예. 굉장히 존경했던 아빠고 또 아빠가 박세리 선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과거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혹여라도 나중에 부친을 통해서 박세리 선수의 어떤 저명성을 이용한 사업 투자건이 또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는 정리해왔고 네. 경매 개시 결정도 집행정지를 받는 등 여러 가지로 사실은 법률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세리 선수가 물심양명으로 부친의 어떤 채무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했다면 네.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대중들, 국민들에게 저는 앞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사업을 예. 같이 하지 않을 겁니다. 예. 혹여라도 부친이나 부친과 관계된 사람들이 제 이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기에 염려가 있다라고 공표를 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박세리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동의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사람도 가실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이제 대중들에게 우리는 관계가 좋지 않고 사업을 같이 하지 않겠다. 공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채무가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이나요? 그 기자회견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채무를 갚지 않겠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도 또 나오거든요. 뭐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경매 개시 결정이 수차례 있었다는 것은 채권 채무 예.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이 새만금 개발 사업건도 사업건이 취소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업 업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허위 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돼서 입은 손해를 또 손해배상 청구하면 예. 이 박세리 부친이 그 손해배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또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자력이 없으면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사실 박세리 선수가 갚을 의무가 없는데 우리가 수년 전에 또 연예인들 비투 사건이 있었죠. 네. 부모님 때 해결하지 않은 채무 때문에 연예인들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거나 도덕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서 네. 그래서 연예인들이 부모 빚을 굳이 갚아줄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갚았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덕적인 책임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 이름 때문에 피해를 본 어떤 팬들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재단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재 털어서 갚는 건데 예.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앞으로는 갚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예, 박세리 감독이 오늘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는 그런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최 의원님, 네. 뭐 예전에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네. 이제 실제 거주 중인 집이라고 해서 나오기도 그렇죠. 했었고 네. 대전에 있는 집입니다. 네, 네. 그 부동산 두 건이 경매에 넘어갔다 이런 네. 언론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은 있었지만 네. 내가 인수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 경매에 넘어가거나 한 적이 없고 예. 문제가 불거진 것은 맞으나 내가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논란이 없다. 근데 예. 지금 우리 손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까지 이제 기자회견 한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보기에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또 민사 형사상 불거질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것이 직접적으로 박세리 씨와 관련된 박세리 이사장과 관련된 일이라면 안 갚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재산상의 손실이 본인에게 다 당연히 올 수 예.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내가 전혀 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어떤 입장에 처해도 그런 대국민 선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제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이제 앞으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것이 공익이든 사익이든 간에 나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고 이제 접근해달라, 판단해달라. 그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이제는 사실 저도 안타까운 게 이렇게까지 해서 공표를 했어야 이제 관계가 정리가 되는 그런 아하. 단계인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저 박세리 이사장의 저 속내는 얼마나 참 그러니까요. 아팠을까 하는 그런 참 저도 안타까움이 우리 들었습니다. 최 의원님도 자녀분이 있으시지만은 네, 네. 지금 골프 선수로서의 그 큰 성공 이런 그렇죠. 것들이 다 아버지 덕분이라고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벌었던 상금으로 벌었던 200억 가량을 다 아버지에게 드렸고 예. 아버지가 사업했고 하는데 그 이상 이후에도 보상심리 때문인지 무엇인지 계속 아버지가 요구를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네. 그거는 절연하는 게 맞죠. 저는 이건 예. 공익이나 사익 차원에서도 이거는 저는 박세리 감독이 현명하게 저는 판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손 변호사님, 지금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니까 사건을 보냈는데 재판을 넘겨야 됩니다. 이런 의견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까지 왔다면 아마 박세리 감독의 아버지는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봐야 됩니까? 사무소 위조는 아주 간명합니다. 그 사람 동의 없이 도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동의 없었으면 위조죄는 명확하게 성립을 하고 실제로 사업체에 이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사무소 위조 동행사도 이제 성립이 돼서요. 예.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어 있어서 선처를 바라고 자백하고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예.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이렇게 사무소 위조로 고소하는 것은 이게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명이 나야 민사적인 분쟁이 깔끔해집니다. 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이 이제 투자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서류인 줄 알고 예. 막대한 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제 사업권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후발적인 민사 분쟁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보입니다. 예. 박세리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